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오드 기능학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 기능학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 이진호입니다. 제가 요오드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많이 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노력이 미비해서 그런지 요오드에 대한 오해가 이제 완전히 풀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요오드를 알고 쓰시고 있고 또 좋아지신 어떤 이런 임상 같은 거를 올려주시는 걸 보면 되게 많이 보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요오드를 우리나라에 제품도 없고 검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걸 막 세팅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검사 업체도 다녔었고 약도 만들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근데 환자들한테 쓰면 좋아지는데 약은 없고 검사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세팅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근데 요오드를 유통도 하고 쓰고도 계시고 효과도 보고 계십니다. 근데 요오드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가 많이 있어요. 요오드를 먹으면 암이 생긴다. 요오드를 먹으면 갑상선 기능이 떨어진다. 요오드를 먹으면은 자가 면역이 심해진다. 요오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서부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계속 제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그 오해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요오드에 관련된 책을 두 권을 냈어요. 하나는 슈퍼미네랄 요오드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요오드로 치유하는 유방암이라는 책이에요. 두 가지 책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 미처 못 들어간 내용은 이렇게 컨텐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 쓰는 걸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말로 해드리는 게 더 저는 편합니다. 여러분도 이게 편하시면 주제를 좀 나눠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오드는 갑상선만이 아닌 전신에 분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갑상선에만 필요한 줄 안다고 돼 있고, 우리가 아는 그 RDA, 요오드의 RDA가 최소 필요량, 요오드의 하루 섭취 요구량, RDA가 이제 100%라는 거는 내가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요오드를 먹고 있으면 100%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라벨 뒤에 보면은. 근데 요오드의 RDA가 지금 현재 일반 성인은 220 마이크로그램이니까 0.22 미리그램이 0.22 미리그램.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거예요. 미역국이 1.5 미리그램이니까 미역국의 한 6분의 1, 7분의 1, 한 8분의 1 정도 되는 그 정도 용량을 하루에 RDA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 이론대로라면 미역국을 먹으면 요오드 독성이 많이 돼요. 갑상선 암이 생기게 되고, 그런 아주 희한한 기준치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요오드를 먹으면 위험하다고 하는데 생일날 우리가 못 끓여줘요. 요오드가 잔뜩 들은 미역국을 끓여주죠. 미역국 끓여주죠. 그러면 그게 요오드가 생식의 미네랄이고 생일을 축하해주고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 생식을 도와주고 출산을 도와주고 생일날 해주고 이런 건데, 이제 요오드가 사람을 갖다가 독성으로 죽인다 그러면 생일날 죽으라고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옛날부터 내려온 거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데, 심지어 이제 조선시대 그 고래 배를 갈라보면 임신한 고래 뱃속에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이런 기록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자료에 보면. 근데 그런 게 이제 아직 뭔가 제대로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거죠. 마치 이제 지방 먹으면은 혈관 막힌다는 것처럼, 뚱뚱해진다는 것처럼, 지방을 먹으면 지방간이 오고 지방을 먹으면 뚱뚱해지고 지방을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계속 오해가 풀리는데, 요오드도 마찬가지로 풀어야 될 오해가 많이 있는 영양소입니다. 요오드에 대해 풀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오드는 갑상선에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전신에 분포하고 최대 저장량은 1500mg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요 정도로. 연구가 너무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은 있는데 1500에서 한 2000mg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우리는 요오드는 갑상선에만 있는 줄 알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검사할 때 검사하는 호르몬 이름도 그 뇌하수체 호르몬 이름이 TSH예요. 타이로이드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 근데 그거는 사실 전신에 있는 전신에서 요오드를 흡수해라 할 때 나오는 올라가는 그 뇌하수체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갑상선에서만 요오드를 쓴 줄 알고 이름을 TSH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지금 오해가 오고 있는 거죠. 이제 오토 아이도 서플리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굉장히 적당한 요오드의 어떤 섭취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검을 통해서 나온 자료인데 이게 논문 자료를 인용한 겁니다. 2004년, 2005년에 오리지널 인터니스트라고 하는 논문에 나온 자료인데 부검을 했더니 일단 갑상선에서는 전체 요오드의 3%가 있어요. 50mg. 지방과 근육에 각각 700mg, 650mg 그래서 70%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과 근육에 70%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요오드가 제일 많은 거는 지방이랑 근육이에요. 그 요오드가 기능이 뭐죠? 요오드는 지방을 산화시키지 않고 지방을 건강하게 해주고 지방을 녹슬지 않게 해준다. 그리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해독을 해준다. 독소가 어디 많죠? 지방이 많죠. 그리고 지방은 눈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세포막에도 있고 뇌에도 있고 그래서 요오드를 먹으면 눈도 좋아지고 기억력, IQ가 올라가고 머리가 맑아지고 그다음에 지방 안에 쌓여있는 그 할로겐족 독소들 그다음에 중금속 독소들 이런 것을 빼낼 수가 있고 호르몬이 올라가요. 호르몬도 지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에 많이 분비돼 있고 지방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퍼 지방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지방에 잘 맞는 거예요. 지방 그다음에 근육. 그래서 요오드를 잘 드시는 분들은 별로 근육통이 별로 없어요. 많이 줄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도 하지 않고 이런 걸 고려해서 영양제를 먹지 않죠. 그러니까 요오드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영양소로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소량만 먹고 있죠. 피부에도 20%가 있다. 그러니까 피부도 지방이잖아요. 지방막이잖아요. 그래서 아토피나 이런 병들이 뭐예요? 지방막이 벗겨지면 피부가 자꾸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땀을 나는 걸 도와준 거죠. 요오드를 복용을 하고 요오드를 액상 요오드를 피부에 바르고 그러니까 퓨어단이라고 하는 액상 요오드도 있어요. 퓨어다인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우나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발안을 시키면 땀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니까 평생 나는 땀을 별로 흘려본 적이 없다. 운동을 해도 땀이 잘 안 난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별로 이렇게 항상 추웠고 땀이 잘 안 난다. 그게 뭐냐면 피부에 발안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요오드 결핍이 심하든지 아니면 이분은 체온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피부에서 발안이 안 된다는 거는 땀이 잘 안 난다는 것은 해독이 잘 안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근육, 피부만 해도 거기가 제일 많은 거죠, 요오드가. 그래서 뭐 최내 1500, 여기는 안 써있지만 한 2000까지도 축적이 가능하다. 갑상선은 50mg밖에 축적 못해요. 그래서 요오드는 꼭 갑상선에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난소에도 쓰이고 유방에도 쓰이고 호르몬, 세포막 뭐 다 쓰이니까 갑상선에 내가 없다 수술해서 뺐다고 해도 전체 3% 말고 97%의 요오드가 필요한 장기가 있기 때문에 요오드를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대학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진료실에서 요오드를 필요한 환자분들이 요오드를 요청했을 때 선생님들과 이렇게 트러블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이 잘 아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한 5년, 10년을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게 이제 부검을 해서 어떻게 저 몸의 분포를 알아냈냐 하면은 우리 에브럼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계시는데 이분이 초기에 요오드에 대한 연구 굉장히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요오드가 옛날에 정말 기원전서부터 뭐 자궁, 유방, 뭐 이런 갑상선 이런데 많이 쓰였는데 전립선에도 쓰였는데 왜 요즘에는 요오드를 갖다 이렇게 조금밖에 못 쓰게 RDA를 정해놓고 요오드를 조금밖에 안 쓰는지 잘 안 쓰는지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전신 요오드 측정하는 검사를 개발하신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요오드 로딩 테스트가 있거든요. 24시간 동안 요오드 50mg을 먹고 소변으로 얼마 나온지를 봐서 갑상선만이 아닌 전신 요오드가 부족한지를 보는 검사를 고안해내신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의 어떤 그 논문을 보면 그러니까 장기적인 아미오다론 이게 부정맥 제제인데 아미오다론은 안에 요오드가 들어가 있는 합성 약제죠. 약제 처방약이에요. 부정맥 약인데 요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요오드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아미오다론이라는 약을 먹었다가 나중에 뭐 연세가 드시든지 해서 사망하신 3명의 환자분에게 여러 장기와 조직 내에 요오드 농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부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자료는 요걸 갖다가 토대로 나온 거예요. 이때 체내 총 요오드의 함량은 한 2g으로 추정이 됐어요. 2000mg으로 추정이 됐고 아까 나왔듯이 지방 조직에서 700mg, 가로무늬근 근육에서 650mg 가장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이 피부였죠. 그리고 장기를 따지면 장기에서는 이제 갑상선, 간, 폐, 그 다음에 뭐 지방 조직, 부신, 심장 순으로 높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하여튼 일단은 지방이랑 근육, 피부에 제일 많고 그 후에는 이제 갑상선, 간, 뭐 부신 이런 호르몬 장기나 심장 이런 데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아미오다론이 어느 장기에 많더라. 그 많은 거는
그 아미오다른이 많은 것은 그 요오드가 많은 거를 증명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미오다른이라고 하는 부정맥 약재는 요오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요오드가 용량이 세요. 이게 이제 하루에 300mg을 먹게 되면은 아미오다른을 112.5mg의 요오드를 함유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루에 RDA는 0.22mg, 0.22mg. 그다음에 항암 치료할 때 쓰는 용량은 25mg이에요. 뭐 때로는 50mg까지도 써요. 근데 부정맥 있는 분들은 본인이 요오드를 먹는다고도 생각도 못 하시고 아미오다른을 통해서 하루에 112.5mg의 요오드를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1900년대 초반에 뭐 머크 매뉴얼 같은 내과 교과서 같은 데 보면요. 이런 기관지염이라든지 폐렴이라든지 어떤 감염성 질환 치료할 때 하루에 뭐 요오드를 1g 이상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에도 10배를 썼어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미오다른은 약으로 처방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먹는 요오드는 굉장히 적게 먹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더블 스탠다드라고 해놨는데 아래쪽에 보면 그러니까 이 합성약은 요오드를 이렇게 많이 넣어놓고 먹게 허가를 내주고 일반 영양제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양 도대체 무슨 말이 맞냐 이거죠. 이걸 먹은 사람은 분명히 요오드가 전신에 분포하는 게 어디 특히 근육 뭐 심장 뭐 지방 피부 이런 데 많은데 나오는데 왜 우리가 먹는 요오드는 먹으면은 갑상선 암을 일으키냐. 그러면 이걸 먹는 사람들은 다 갑상선 암이 생기게 되거든요. 갑상선 자가면역이 생기게 되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쵸? 이 약이 RDA의 1000배 해당하는 용량을 쓰면서 요오드 고용량 섭취돼서 겁을 먹는 거. 그래서 그거를 메디컬 아이오도 포비아. 그러니까 의학적인 요오드 공포증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이것도 울프 칼코프스키라고 하는 그 논문이 있었어요. 1970년대인가 아마 그럴 텐데 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그럴 텐데 그 논문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마치 콜레스테롤에 대한 어떤 공포가 심장 콜레스테롤 가설이 엔젤 키스로부터 나와서 이제야 바로 잡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메디컬 아이오드 포비아가 요오드 공포증이 이제 생기게 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알아본 거는 요오드는 갑상선만이 아닌 전신에 분포한다. 이 주제를 알아봤고, 아, 내가 갑상선이 없어도, 아니면 갑상선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요오드가 정말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요오드를 먹으면 해독이 되는 거죠. 요오드가 갑상선에만 쓰였으면 해독되거나, 뭐 명현이 되거나, 뭐 전립선이 줄거나, 뭐 유방의 혹이 줄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육통이 줄거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논문 자료를 통해서 요오드는 갑상선만이 아닌 전신에 분포한다라는 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다들 요오드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예,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